낡은 동네, 지붕 위로 희미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 틈새로 스며든 햇빛이 작은 방 안을 비추었고 그곳에서 미엔 할머니가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75세의 할머니는 이 작은 집에서 반평생 넘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가느다란 두 손으로 삐걱거리는 침대 가장자리를 짚었습니다. 할머니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밤새 헝클어진 채 어깨 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스카프를 손으로 더듬었고 스카프가 손에 닿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스카프는 수십 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해온 물건으로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남겨진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스카프의 주름을 폈고 매일 하던 습관처럼 머리에 둘렀습니다. 스카프는 색이 바랬고 몇 군데는 닳아서 해져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처음 선물해준 날처럼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젊고 행복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미엔 할머니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늙은 할머니의 다리는 바닥에 닿쳐 떨렸지만 여전히 꼿꼿이 서려고 애썼습니다. 할머니는 방 한쪽 구석으로 천천히 이동했고 그곳에는 간소한 음식이 놓인 작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은 찬밥과 늙은 바나나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미엔 할머니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할머니는 머리에 두른 스카프를 다시 매만지며 애정을 담아 쓰다듬었습니다. 미엔 할머니는 거리로 나섰고 아침에 분주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동네는 배달하는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잡담으로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근처 시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할머니는 낯익은 이웃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고 몇몇은 잠시 멈춰서 몇 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미엔 할머니는 항상 미소로 답했지만 시장에 도착한 할머니는 단골 채소 가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몇 가지 저렴한 채소를 골랐고 주머니 속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신중하게 계산했습니다. 흐엉이라는 중년 여성인 가게 주인은 할머니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엔 할머니, 오늘 막단 싱싱한 모닝글로리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흐엉이 말하며 싱싱한 채소 한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게요. 남겨두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파세요. 흐엉은 한숨을 쉬며 채소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그 스카프를 왜 팔지 않으세요? 너무 낡아 보이는데 팔아서 새 것을 사면 예쁘기도 하고 음식 살 돈도 생기잖아요. 미엔 할머니는 스카프를 가볍게 만졌고 할머니의 눈빛은 아련하게 먼 곳을 향했습니다. 이 스카프는 나에게 금은보화보다 더 소중해요.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추억이거든요. 흐엉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자마자 젊은이 무리가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할머니 또 물건 사러 왔어요. 무리 중 한 명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낡아빠진 스카프를 항상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흐엉은 눈살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단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뿐이에요. 젊은이들은 콧방귀를 뀌었고 흐엉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물건을 산 뒤 떠났고 흐엉은 짜증과 미엔, 할머니에 대한 걱정을 안고 남겨졌습니다. 한편 미엔 할머니는 매일 하던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였던 젊은 시절부터 간직해온 습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해가 높이 떠올랐고 공기는 점점 더워졌습니다. 미엔 할머니는 책을 가방에 넣었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공원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는 학생 무리를 보았습니다. 무리 중 한 명인 아마도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할머니가 앉아있는 곳 근처에서 부주의하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소년은 울음을 터뜨렸고 긁힌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괜찮니?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년은 할머니를 올려다보았고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아파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물 한 병과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소년의 상처를 씻어 주었고 손수건으로 무릎을 감쌌습니다. 자, 이 손수건을 가지고 있으렴. 집에 가면 상처를 깨끗이 씻고 붕대를 감으렴. 할머니는 소년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소년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갑자기 할머니 머리에 두른 스카프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 스카프를 사용해서 저를 붕대 감아주지 않으세요? 더 크잖아요. 미엔 할머니는 스카프를 가볍게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할머니에게 소중한 유품이란다. 그냥 스카프가 아니야. 소녀는 궁금한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일어섰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무리로 달려갔습니다. 미엔 할머니는 소년을 바라보았고 교단에 서 있던 시절을 회상하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공원을 떠나려던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았고 자신의 외아들인 민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항상 일 때문에 바빴고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민아, 네가 어떻게 여기 있니? 민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우연히 여기를 지나가다가 어머니를 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여기 자주 나오시나 봐요. 미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나와서 책도 읽고 바람도 쐬고 그래. 미는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아, 회사에서 이 근처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미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들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어머니, 민이 말했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왜 아직도 그 낡은 스카프를 두르고 계세요? 제가 새 것을 사드렸잖아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스카프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이건 네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유품이야. 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너무 낡았어요. 사람들이 보면 어머니를 가난하다고 생각할까봐. 할머니가 말을 이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복잡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고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한 뒤 서둘러 떠났습니다. 미엔 할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고 마음속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이 항상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끔은 이 스카프와 같은 작은 물건의 정신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미엔 할머니가 집 앞 현관에 앉아 있을 때 고급스러운 자동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민이 차에서 내렸고 그 뒤를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따라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제 사업 파트너인 훈 씨입니다. 민이 소개했습니다. 훈 씨가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세요. 할머니는 놀랐지만 여전히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훈 씨는 앞으로 나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에게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은 민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흥 씨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낡은 의자에 앉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르신, 흥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스카프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다시 흥 씨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스카프를 풀었고 흥 씨의 앞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흥 씨는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집어들었고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스카프의 정교한 문양을 보던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르신, 이 스카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매우 귀중하다고 말했지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흥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스카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평범한 스카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예술 작품으로 아마도 량배년 이상 되었을 겁니다. 할머니와 미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흥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스카프의 문양은 유일무이합니다. 오랫동안 전승이 끊긴 특별한 기술로 직조된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 종류의 스카프를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온전한 상태의 스카프는 처음 봅니다. 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흥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스카프를 바라보았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왜 항상 그것이 귀중하다고 말했는지, 그것이 단지 감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흥 씨는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스카프를 가능한 가장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보관될 것이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는 신이 나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고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흥 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팔 수 없습니다. 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을 바꿀 기회라. 할머니는 미소 지었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나, 나에게 이 스카프는 단지 물질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네 아버지와 나의 사랑과 추억을 담고 있어. 그 어떤 돈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 흥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존경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미엔 할머니. 할머니의 결정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미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 돈으로 어머니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죠.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의 사랑과 관심이야. 할머니의 말에 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작은 집을 둘러보았고 물질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신적인 가치를 잊고 있었던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흥 씨는 일어섰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엔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결정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스카프를 특별 전시회에 전시할 수 있도록 빌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흥 씨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 개막식을 개최하고 할머니를 귀빈으로 모시겠습니다. 흥 씨가 떠난 후 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잊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지만 가끔은 행복은 비싼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과 감정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 미는 고개를 끄덕였고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더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는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 기쁘구나. 그들은 그곳에 앉아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는 자신의 일,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경청했고 가끔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이 떠나기 전 그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아내를 데리고 어머니를 뵈러 올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 손주들도 꼭 데리고. 민이 떠난 후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생각했습니다. 낡은 스카프는 이제 단지 사랑의 유품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확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쓰다듬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호화로운 삶은 아닐지라도 가족의 사랑, 지역 사회의 존경,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엔 할머니가 평소처럼 시장에 갔을 때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 흐엉은 심지어 할머니에게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채소 한 묶음을 선물했습니다. 미엔 할머니, 흐엉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셨. 할머니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흐엉씨.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교훈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서로에게 배우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전에 할머니를 조롱했던 젊은이 무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후회하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엔 할머니, 무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서 기쁨.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과 친절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짐을 집까지 들어다 주겠다고 자원했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미니 아내와 두 어린 자녀와 함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미니 말했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계획보다 일찍 오기로 했어. 할머니는 손주들을 껴안았고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집을 청소했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저녁에 손주들이 잠든 후 어머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셨으면 좋겠어요. 호화로운 집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머니를 더 잘 돌봐드릴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추억이 가득한 자신의 작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미나, 내 관심에 정말 감동했어. 하지만 나는 평생 이곳에서 살았. 나와 내 아버지의 모든 추억이 여기에 있어.
나는 떠나고 싶지 않... 미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자주 어머니를 뵈러 오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어머니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사람을 시켜 집을 수리해드릴.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네가 이해해줘서 깁. 나에게 행복은 호화로운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런 소박한 순간에 있어. 그들은 그곳에 앉아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이 어렸을 때 겪었던 어려움, 자신과 민의 아버지 사이의 사랑, 그리고 스카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은 경청했고 어머니가 왜 소박한 유품들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지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과 가족이 떠나기 전 그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에 따라 살도록 노력할. 제 아이들에게도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건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는 미소 지었고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가족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유산, 즉 사랑,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낡은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외부 세계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추억, 교훈, 그리고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새로운 하루로 점차 활기를 띠는 작은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고 마음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호화로운 삶은 아닐지라도 가족의 사랑, 지역 사회의 존경,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할머니의 진정한 행복의 정의였습니다.